나는 문익환 목사처럼 낭만주의자가 못 되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야. 다만 냉철한 현실 감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형님은 정전 후인 1957년에 장질부사로 돌아가셨고, 작은 누님은 내가 평양을 방문하기 5년 전에 65세인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어. 누님의 아들인 조카만 평양 고려 호텔에서 만나보고 왔어요. 해방 전 그 애가 2살 때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리영이가 북한 방문이 4년만 일찍 이루어졌어도 52년 6개월간을 꿈에도 그리던 누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듯이, 그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혈육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뒤였다. 리영이는 위로 형님과 두 누님이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다. 해방 뒤 큰 누님은 남편 따라 일찍이 월남에 서울에 살고 있었고, 남동생 명희는 6.25 전쟁 통해 17세로 병사했다. 북쪽에는 형님과 작은 누님이 남았다.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북녘에 남겨놓은 자식들과의 만남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작은 누님의 남편은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한 뒤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난민 속에 섞여 월남하여 강원도 어느 광산에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재혼했다. 매부는 재혼하기 전까지 장인 장모를 깍듯이 모셨다. 형님은 1957년 봄에 장질부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60년대에 서울주재 특파원 근무로 마치고 돌아가는 친밀한 일본인 기자에게 형님과 누님의 안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리영이는 형님의 사망 소식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말하지 않았다. 일찍이 막내 아들까지 잃은 부모님께 더 이상 참척의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평양에서 북한 당국의 주선으로 조카를 만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평양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11월 13일 아침, 우리 일행의 여행 안내를 맡은 북쪽 대표가 말을 전해왔다. 가족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누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고 가족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것도 찾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북쪽 당국자가 다시 찾아왔다. 기뻐하십시오. 방금 호텔에 리 선생님의 조카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불안해졌다. 누님은 왜 안 오고 조카가 왔나? 누님이 못 올 만큼 중병이라도 걸리기라도 한 걸까? 마련된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 안내원의 뒤를 따라 8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노인이 들어왔다. 55이어야 할 조카라고 했는데 웬 노인을? 나는 순간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내가 누구냐? 조카 최수당입니다. 그래? 왜 혼자 왔니?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가? 2살 난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조카는 혈육이라는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마치 사무적인 보고를 하듯이 대답했다. 4년 전에 돌아갔디요. 무덤덤한 이 한마디로 50년간 품어왔던 나의 간절한 그리움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아, 그래? 4년 전까지 살아계셨단 말인가? 바로 4년 전까지? 아, 이 뒤 오간 말들은 사실 무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4년 전 내게는 공식적으로 이북의 누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방북 신청을 낼 수도 없고 신청한들 될 일이 아니었다. 누님이 4년을 더 살고 못 살고는 하늘의 일이었다. 여든 노인처럼 늙은 조카 용모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리영이는 평양을 떠나기 전날 북쪽 당국자에게 예정된 묘향산 관광 대신 누님의 무덤을 찾아 성묘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리도 멀고 대홍수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가 안 된 상태라서 자동차로 가기 어렵다는 설명에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누님 무덤 앞에 향이라도 사서 자기 대신 피워달라는 향값으로 준비해간 소에게 달라를 조카에게 건네주었다. 못다 이룬 귀향이었다. 북한에서 귀환한 리영이는 그해 11월 까치에서 에세이집 스핑크스의 코를 출간했다. 비교적 가볍게 쓴, 대체로 지난 5년간에 쓴 글들을 모은 책이다.
카톨릭 수녀들이 내는 월간지 생활성서와 불교계 주간지 법보신문에 썼던 글이 대부분이고 문화방송 통일문제연구소 강연 원고와 경실련 주최 강연 원고도 포함되었다. 리영이는 출간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5년 전 그때 나는 앞으로는 자신의 걸어온 길을 넉넉함과 평화 속에서 되돌아보면서 가끔은 좌선하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외부적 현상과 변화에 대응해온 남의 삶에서 조금은 명상적인 나의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런 방면의 독서를 하면서 성찰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생활 환경이나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내 내면적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경제적 안정, 말하자면 항산이 갖춰지지 않았다. 역대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두 차례에 걸쳐 4년씩 합계 8년간이나 교수직에서 쫓겨났던 탓에 대학 재직 23년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을 보장해줄 연금의 혜택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정년퇴직 후에 기대했던 한가한 제2의 인생은 제1.5의 인생이 되어 여전히 바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또한 오늘 여기 모여진 글들이 사회 현상과 그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의 것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쓰고 싶었던 글들은 본의 아니게 다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스로 애석하게 생각한다. 리영이는 이어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경화 단계로 진입하려는 C형 간염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글을 쓰는 데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절대 피해야 한다는 의사의 엄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3번으로 이사한 뒤에 2개월이나 입원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노후를 보낼 물질적 보장도 없었다. 총 48편이 실린 이 책은 발간 한 달 만에 3쇄를 찍을 정도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전환시대, 우상과 이성, 베트남 전쟁, 역설의 변증, 자유인, 역정, 좌우의 날개 등 비교적 무겁고 딱딱한 주제와 책 제목에서 이번에는 스핑크스의 코라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책 이름부터가 이색적이다. 표제글 스핑크스의 코는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지중해 지역을 돌아보고 쓴 짧은 기행문이다. 리영이의 글은 기행문이라 해도 문제의식이 뜨겁고 깊다. 인류 공동의 문화재인 이집트의 수없이 많은 신들과 왕과 왕비의 크고 작은 석상들에는 하나같이 코가 없다. 처음부터 코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중세 이집트를 점령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보다 우월한 문명을 창조했던 이교도 우상들의 생명의 원천인 숨, 호흡을 끊어버리기 위해 석상들의 코를 모조리 깨버리고 얼굴까지 뭉개버렸다는 것이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핑크스의 얼굴에도 코가 없다. 문둥이 얼굴 같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으리라고 했던 서양인들에 의해서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권력의 상징, 즉 스핑크스는 왕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기도 했던 스핑크스의 코가 뭉개진 것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다. 리영이는 이 책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스페인 등의 땅에 옛 지중해 주변 민족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크기와 아름다움, 화려와 사치, 그리고 끝없는 경건과 헌신에 감동하면서 나는 보기 전에까지 가졌던 한 가지 고정관념을 약간 수정할 필요를 느꼈다. 그 문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게재한 인간의 땀에 대한 강제와 자발의 관계랄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거대한 조형물이 노예와 노예운동의 강제적 산물일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부문이 인간적이란 인식이었다. 신의 권위에 자발적으로 합의란 어떤 호모 루덴스적 가로 열고 문화사가 호의진가의 개념으로 유희의 인간 즉 정신적인 창조활동 가로 닫고 어떤 호모 루덴스적 자기 실현의 희구 없이는 그런 찬란한 예술품들이 만들어질 수 없을성 싶다.
중국의 만리장성과는 여러모로 다른 것 같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리영이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취임 1년 후의 일이다. 일간 신문의 기고영시로 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탁은 이른바 준법 서약서 문제였다. 지난 오랜 군부 독재 아래서 김 대통령께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의 순환을 겪던 시절, 때로는 같은 형무소, 감방에서, 때로는 폭력이 난무하는 공포의 현장에서 미약하나마 동지적 길을 함께 걸어왔던 대학 재직의 한 지식인입니다로 시작되는 공개장이다. 김대중 정부는 3.1절 90돌 축하로 대규모의 사면 조처를 실시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리영이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와 같이 이른바 준법 서약서라는 것을 사면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그 부당성을 논박한 것이다. 경애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이른바 준법 서약서라는 것은 불법 부당합니다. 지난날 바로 그 악법에 의해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온 김 대통령의 특단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포악무지한 역대 전임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하고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고 남겨지기 위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이 집행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조약이니 법규니 법 이론의 시비에 앞서서 가장 평범하고 초보적인 도리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납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경제적 파탄을 초래한 최고 책임자요, 파렴치범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집단들은 준법 서약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전원이 사면되어 천하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김 대통령의 이념이고 정책 목표인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에도 어긋납니다. 경제적 자유시장도 정치, 사회적 민주주의도 사회 구성원의 사상의 다양성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하고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철칙입니다. 셋째로, 국가보안법의 그 자체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악법으로 투옥된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준법 서약서도 세계 인권선언 2, 3,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규약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많은 조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유엔과 민주 문명사회의 비난과 모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제51돌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이상 언제까지 더 문명세계의 규탄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넷째로, 정부는 준법서약서의 국제법적 근거로 세계인권선언 2, 3, 제19조의 단서 B, 나라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서 B는 항구적 규정이 아니라 50년 전 선언 발표 당시의 잠정적 성격인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전과 공공질서와 사회의 건강과 국민적 도덕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유린한 전직 대통령들과 그 권력 집단과 정치인을 비롯한 힘있는 자들은 앞서 지적했듯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석방되고 사면되었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다섯째로,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수감 중인 사람들은 김 대통령 자신이 지난날 민주화, 인권, 양심, 자유를 위한 운동과 순환의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진실로 이 나라와 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을 희구하고 행동하는 선량한 분자입니다. 나라와 사회의 꼴을 외면, 방관할 뿐 괴로워할 줄 몰랐던 사람들보다 수십 배 애국자들입니다. 여섯째로, 남한의 정치 도덕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으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정황이라면 국가보안법은 잠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악법의 희생자들의 조건 없는 석방과 사면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일곱째로, 혹시라도 김 대통령께서 아직도 냉전 시대의 목매 상태에 있는
극소수의 극우, 반동, 수구 세력을 배려해서 준법 서약이라는 구차스러운 절차를 허가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웬만큼 달라졌다고 평가됩니다. 취임 후 1년간의 재반 정책 집행을 통해서 김 대통령에 대한 그들의 근거 없는 곡해는 준법 서약 없는 사면을 수용할 만큼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집행할 때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사실은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본인은 지금도 옥중에 있는 수많은 인권사범들에게 준법 서약이라는 글을 강요하지 말고 3.1절 사면의 은전으로 김 대통령님의 역사적인 제2건국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스테이츠맨 괄호 열고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a wise, experienced and respected political leader 현명하며 노련하며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의 의미 다운 일대 영단을 내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리영희의 제언은 주요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양심수들의 석방에 준법 서약의 굴레를 씌우지 않았다. 이상으로 13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장 다시 누가 있어 그의 이성을 이을 것인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